안녕하세요. 신바트 정보입니다. 누구나 대박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들 도박으로 대박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35세 김 씨의 도박 중독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재미삼아 화투를 하기도 하고 포커 게임은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큰 상금을 걸고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경마, 경류는 나라에서 운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현실 사회에서 도박을 용인하고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도박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멀리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4세 성인 김 씨의 도박 중독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도박 중독의 증상과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세 성인 김 씨의 도박 중독 사례. 35세 김 씨는 가족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입원을 원하고 있었고 이번에 입원하게 된다면 두 번째 입원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뚱한 표정으로 제가 잘못해서 가족들이 입원하자고 한다고 말했으나 입원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대 중반부터 재미삼아 스포츠 토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가볍게 용돈 정도만 하면서 삶의 활력이라고 말하곤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씀씀이가 커졌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나자 결과가 늦게 나오는 스포츠 토토가 답답해졌고 다양한 종목, 쉽게 베팅이 되는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판돈이 월급을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30대 초반이 되어 저금해두었던 돈을 모두 날리자 주변 친구들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잃은 돈을 회수한다며 경마를 하다 그 돈마저 잃게 되었으며 이 일로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김 씨는 입원하자마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문제를 알았다며 가족에게 퇴원을 종용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퇴원 후 약 1년여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으나 최근 집에 압류와 관련한 서류가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은행과 그 외 금융기관에서 최대한의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하며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대출금은 모두 다 도박으로 쓰였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김 씨는 금방 갚을 수 있다며 가족들이 너무 과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도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하나인데요. 이런 유형의 도박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증상. 일반적으로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달리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패배하거나 견디기 힘들 정도의 손실이 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되찾기 위해 계속 도박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잃고 잃어버린 돈의 정도에 대해 기분이 나쁘고 더 많은 도박으로 손실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및 재정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무서운 도박 중독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첫 번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현재까지 도박 장애에 승인된 약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항갈망제, 항우울제, 기분안정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박 장애와 동반하는 다른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항우울제와 기분안정제는 우울증, 강박장애 또는 ADHD와 같은 강박적인 도박과 함께 종종 발생하는 문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정신치료입니다. 행동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치료는 부적응적 행동에 체계적인 노출을 사용하고 도박 충동을 줄이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건강에 해롭고 비합리적이며 부정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이를 건강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동기 강화 면담은 변화에 대한 환자의 양가 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해주고 문제 행동을 다루면서 자기 효능감과 내적 동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치료를 주저하는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12단계 프로그램도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술이나 도박에 대한 의존이 질병이며 환자를 지원할 가장 좋은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 가정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와 극복한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이 열립니다.
후원자를 통해 각 회원들이 다시 도박을 하려고 할 때 연락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족 치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박장애 환자의 가족들은 심각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병든 환자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 모두를 갖게 됩니다. 이런 가족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은 환자의 회복에도 중요합니다. 가족 치료 시간에는 환자가 도박을 하는 것은 가족들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족들의 비난이나 집착, 과거 빚에 대한 잘못된 대처 행동 등이 환자의 도박 행동을 더 강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교육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도박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